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NCS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NCS는 이제 일단 건강보험공단은요 한 크게 네 가지 직무로 좀 구별해서 채용을 하죠. 그런데 저희 모의고사 책은요 여기 보시듯이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분야에 비해서 이제 좀 뽑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5년 하반기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각 공기업들, 공사공단 이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NCS를 출제했었죠. 자, 일단은 행정직을 보게 되면요. 행정직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10개 NCS 10개 모듈 중에서 이제 5개를 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정보관리, 정보, 대인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건강직과 요양직, 전산직 이런 게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이죠. 그 다음에 조직이해가 들어가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구분이 사실 이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개 모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구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떠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정리돼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할. 잘 안 나왔네. 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직무 상황에서 어떠한 지식과 역량, 태도, 지식과 기술, 능력, 태도 요것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10개 모듈 중에서 이 문제 해결 모듈을 따로 뽑아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함이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간다?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이 들어가고 자원관리 능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각각 개별 직무에 맞는 어떠한 정보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죠. 대인관계나 직업윤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적 어떤 이제 소양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의사소통이나 수리나 자원이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역별로 우리가 이제 대기업 인적성에서 수리나 추리나 이거 구분하듯이 명확하게 잘리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쪽에 살짝 벗어나는 거 이런 거 있긴 한데요.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한전이나 한수원 기타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안에 독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기타 알아야 되는 어떠한 정보, 말 그대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역별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적인 상황, 중점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볼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긴 됐지만요. 언뜻 보시면요, 이게 문제 해결인가, 이게 자원관리인가, 이게 정보인가라고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그거지 다른 요소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뭐야, 문제 해결은 뭐야, 조직 이해는 뭐야, 자원관리는 뭐야 라고 하나씩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다. 전체적으로 이 10개 모듈을 하나의 동일한 맥락 속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 하반기에 실제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문항수하고 시간은 이렇습니다. 문항수하고 시간은 이런데요. 15문항을 평균적으로 20분, 또 짧은 것은 15분 이렇게,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10분 이렇게 주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이냐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해라라는 맥락이죠. 그런데 NCS 출제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많은 자료 이것들을 주어지고 나서 실제 난이도는 조금 낮은 이런 것이 일반적인 맥락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제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저런 영역 구분을 해봐놨지만은 이게 섞인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독해 능력을 물어본다라는 건데요. 이 독해 능력을 어느 수준에서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평가 역량은 바로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주어진 자료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해내지 못하면요,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은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고요. 의사소통은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 또 요 세 영역,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것은 자료 해석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들 어떠한 자료를 두고 이 자료들을 해석해내는 건데,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자료 해석의 맥락, 이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수리 능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 능력이라는 게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건보에서는 어디에 포함돼서 냈냐면요, 이쪽 정보 능력. 사실 정보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명확한 어떤 평가 요소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어떠한 응용 모듈을 봤었을 때는 뭐 바코드 읽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트 번호 추론하기, 뭐 이런 것들 같이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어떠한 독립적인 문제 영역을 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이것을 하나의 정보라고 봐가지고 자료 해석, 전통적 의미의 자료 해석 문제를 여기 정보 능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의사소통 능력은 독해력 중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자원관리는 사실은 그닥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관리는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제약 조건,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이러한 애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영역의 어떠한 아주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특성,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셔야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제 특정한 모듈, 이 모듈이 뭐냐, 이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일단 문제 구성이고요. 자, 문제 구성하고 이제 조금 우리가 건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건보는 어떠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NCS 모듈에 충실합니다. NCS 모듈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건 인적성 형태죠. 대기업 인적성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는 하지만 않고 비율이 좀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CS 모듈에 충실한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건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공사공단의 어떠한 전체적인 경향을 봤었을 때는요, 해당 공사공단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독해가 나오든 문제 해결이 나오든,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의 지급 기준, 건강보험의 급여액 지급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험은 어떻게 돌아간다라든가,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업무와 관련성을 띈 그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독해는 독해인데 실제 들어와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강보험 업무가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들어오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추론하기에 이렇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방식 자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숙지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물을 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전기요금의 어떠한 부가체제, 이런 부가체제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상식, 한전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전기요금 부과 시스템이 어떤가에 대한 것은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가지고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건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보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문제들요, 상당 부분은 실제 건보에서 진행하는 업무, 그 다음에 실제 건보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 뭐 규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또 이것을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내가 몇 점 맞느냐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 문제의 절반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의고사를 풀고 공부함으로써 건보에서 진행되는 어떤 업무들의 간단한 맥락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같은 거 단순히 문제를 한 개 풀어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괜히 뭐 면접 전날에 가가지고 건보에서 하는 일이 뭐가 뭔지 찾아보고 이러지 말고요.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대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간 절약도 가능하겠죠.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는요, 우리가 모의고사 1회하고 2회가 있잖아요. 1회하고 2회가 있는데, 1회나 2회나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동일한 형식을 2번 풀어본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강의는 이제 1회만 가지고 할 거예요. 1회만 가지고 할 건데요. 의사소통 능력은요, 거의 이제 그 독해거든요. 독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어떠한 팩트를 맞추는 거죠. 이제 독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뭐 어떤 주제를 알아보는 독해도 있고, 추론적 독해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 문제에서 볼 때 사실 일치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1대1 대응시키는 이러한 독해의 원칙이고요. 여기 이러한 독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어떠한 그 수리 능력, 수리적인 계산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제약 조건하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1대1 대응 독해 요것들은 뭐 특별히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읽고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어차피 이쪽에서도 똑같이 독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면서 여기에 건보에서 출제된 어떤 독해에 관련된 지문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건데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요, 이른바 이제 상황 판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대인관계에다가 약간의 직업윤리 요것도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15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 15문제 를 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우선순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공사공단 중에서는 건보가 거의 유일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나머지 이 세 영역에서는요, 문제가 뭐 15개씩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뭐 우리가 꼭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건보가 이러한 형태로 이런 것들을 묻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뭐 이거를 풀고 나면은 이제 건보 문제를 잘 풀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건 그닥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거 설명하고요. 이제 구체적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